예, 오늘 첫 순서 권영철의 Y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보도국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 법관회의 열린다고요? 법원장 회의. 법원장 회의. 예,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각 지역 법원에서 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판사회의들이 판사회의. 계속 열리는 와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법원장 회의는 그중에서도 좀 무게가 더 무겁다고 봐야 돼요? 어쨌건 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게 법원장들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고참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모으겠지만은 각급 법원장들의 개인 의견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각급 법원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 이 시점에 Y뉴스 주제는 뭡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재판 거래 의혹 부인에 급급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왜 부인만 하려고 하는가? 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뭐 책임을 통감하거나 조사를 받겠다거나 하지 않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국민들이 믿어달라.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만 하는 이유는 뭔가? 뭐 유감이다, 사과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일절 없이. 아니, 사과합니다 했는데 그것도 전제를. 그렇죠. 그러하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수사 없이 되겠느냐? 전직 대법원장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미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직 대법원장이 국민일 따름인데 그 사람 수사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어제 저희가 재판정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하고 함께.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하면 뭐 기소를 하겠죠. 그럼 결국 그 판결을 또 판사가 내리지 않느냐. 판사가 내리는데 만약 이 판사가 소신에 의해 무죄를 내렸다고 한들 국민들이 과연 믿어주겠는가? 소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무죄를 내린다 한들 과연 믿겠는가라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검찰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법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단.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 그것도 그나마 조사할 수사할 수 있는 데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할 수밖에. 물론 이게 공수처나 뭐 법조비리 수사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한다 치고 판사도 특별검사처럼 특별 판사 뭐 이런 걸 둘 수는 없어요? 법원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려면은요. 어쨌건 현직 판사도 구속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뢰 같은 뭐 이런 거면은 저는 그건 뭐 지금의 구조 내에서 행정을 하는 판사들하고 재판하는 판사들은 별개입니다. 재판하는 판사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게 검사처럼 G라인이 아니고 독립된 재판부입니다. 그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그러고 이 재판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에는 판사들도 흔들렸을 거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를 거쳐간 사람들, 그 판결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 부분들은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도.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은 사법부 해체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무죄 판결 난들 국민이 믿겠느냐라는 이유로 아예 검찰 조사조차 거부하는 건 이거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 못 담그는 격이다. 수사를 의뢰하는 자체가 유죄의 심정을 굳힌다 그러는데 유죄의 심정을 굳힌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특조단은 혐의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를 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고 형사 조치는 고발과 수사 의뢰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길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 세 차례나 조사를 했지만은 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조단을 한 번 더 돌린들 안 믿을 거라고 보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받겠습니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조사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이미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돌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한 형사 조치를 전제로 한 걸로 봅니다. 근데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사가 3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건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참 불편한 게요.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자신은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도 조사 안 받았습니다. 그 이상 뭐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를 왜 본인이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특조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우리가 이제 흔히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이 문건들 이거를 덕담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화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덕담 나눠라, 이런 립서비스 하면 분위기 좋아지지 않겠는가 차원이었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분이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을 포함해서 42년을 판사로 재직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한 사람이 개별 사건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과 덕담을 하고 화제거리로 삼았다? 야, 정말 판결을 그냥 덕담 화제거리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KTX 여승무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까지 있는 재판이었는데 우리가 화제거리 이렇게 가벼운 거였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참 저 관련된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피가 마르고 참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이게 거래가 아니라 덕담 수준이었다고 해도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주제 Y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만 급급한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사법부의 불신을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두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닮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한 인식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2차 담화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을 했나 싶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재판도 안 나오고 있지만은 최소한 1차, 2차, 3차 담화를 할 때는 최순실의 존재도 인정했고 어느 정도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잘못이 없는데 만약 잘못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를 달고서
책임도 통감하고 송구스럽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 세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의 수장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양진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뭐였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탄코 없다. 또 하나는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한계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재판을 불신하게 만든 그 잘못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아직도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요. 지금 자연인인데. 예, 네 번째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평소 스타일이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 기자회견을 좀 한 이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자기가 고생하지 않게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사법 불신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마당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인데 기자들 너가 고생하니까 내가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기자회견 나오면서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기자회견 많이 하고 온 걸 수도 있잖아요. 회견문도 없고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니까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덕담이나 화제거리로 치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혹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김명수 원장이 3차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형사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비판에 쏟아졌겠습니까? 독단적으로 했다, 이론조사 수렴도 안 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절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누가 빈대입니까? 수십 명의 법원 행정처 판사들 제대로 조사해서 이번에 단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